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아무리 심각했던 일도, 아무리 커다란 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제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아무리 힘들었던 일도 어제라는 거대한 바닷물에 묻히고 말죠. 이 은근히 찔러대는 가시 같은 아픔들도, 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커다란 아픔들도 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오늘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오늘일 뿐, 이 새하얀 도화지에 다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새로운 도화지는 새롭고 깨끗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일을 다시 가져다가 이 오늘이라는 도화지에다가 그려서는 안 되겠죠. 이 새로 지은 새 집에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듯이 오늘이라는 새 집에는 새로운 오늘을 들여놓아야 할 겁니다. 흘려 지내버려야 되는 어제의 낡은 문제들 미련 없이 이 손에서부터 놓아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오늘이라는 새로운 도화지에 힘차게 웃으면서 새롭고 신선하고 고운 그림을 그려보는 것 말입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해야
오늘 첫 곡은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5월도 이제 정말 이 중반을 치닫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벌써 이 5월도요 마지막 주에 접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씨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요즘 정말 이 날씨에 대해서는 별 불만들이 없으시죠? 요즘 하와이 날씨요. 우리 AC 역할, 이 에어컨 역할을 해주는 트레이드윈이 계속해서 잘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평불만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 북쪽에서요, 이 고기압권이 다가오면서 전형적인 트레이드윈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트레이드윈이 좀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윈노드 사이드, 마우카 사이드에 비 올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요. 윈노드 사이드, 마우카 사이드에다가 비를 흩뿌리다가 조금 남은 것들이 이제 리월드 사이드에 여러분들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이 패싱 샤워로 내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지금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 날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다음 주 되면 비 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예보 나오고 있는데, 이 날씨라는 것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날씨 예보 바뀌는 대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이 트레이드윈 날씨 마음껏 즐기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금 이 속보로 들어와 있는 소식 중에서 한 가지, 지금 이 하와이 비상관리국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지금 밀릴라니 그리고 할레이바 계시는 분들 이 사이렌 테스트, 비상 사이렌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이렌 테스트 소리인데 혹시 사이렌 소리 들으시고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밀릴라니 타운 그리고 밀릴라니 마우카에서 이 사이렌 테스트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은 그 푸푸케아 위쪽에 푸푸케아 쪽에서 사이렌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래 이 비상 사이렌 테스트는 매달 첫 번째 업무 개시일에 진행이 됩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사이렌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자, 오늘과 내일 사이 여러분들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거나 오작동 문제가 있으신 그런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 호놀룰루 카운티의 비상관리국 723-8960번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속보 중에 또 한 가지 소식은 바로 요즘 이 대학들 졸업 시즌이죠. 이 졸업식 참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졸업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번 가을 학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 때는 과연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내 유시 계열을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가을 학기 이 대면 수업 전환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 백신 접종 의무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양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와이 주립대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지금 하와이 주립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을 학기 이 캠퍼스에 머물기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할 것을 지금 요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을 학기 하와이 주립대 캠퍼스에 머물고자 하시는 학생들은 파이저나 모더나 또는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완전히 그 접종 완료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지금 이 소식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방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또 이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대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이런 이 백신 접종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UH 입학이라든가 또는 UH 수업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런 요건이 지금 추가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뭐 이 대학 입학해 보신 그런 가정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백신 완료되어야 되는 요구 사항들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뭐 홍역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 풍진 뭐 MMR이라고 하잖아요. MMR이라든가 파상풍 또 기타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건강상의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UH 당국의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과정에 등록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에 나가서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UH 등록되어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이 한 18,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요구사항을 지금 부과를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뭐 학교 지금 UH 직원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조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 접종 요구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와이에는 아주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하와이 경제 요즘은 어떤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하와이 주립대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최신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요, 하와이 경제가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빠르게 회복될 것 같다라는 반가운 예측이 지금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백신 클리닉 소식 또 이 경제와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정이 노래합니다. 소주 한 잔.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나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니 내가
보면서 나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바뀌어버린 전화번호를 누르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울었어. 여보세요 나야 정말 미안해.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보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약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떠나가는 또다시 내 곁에서 이번엔 심각했지 마침내 사랑이었어. 너무 많은 걸 알아지는 않았나. 너무 큰 욕심 부렸나. 너무나 허무해. 정말 잘해줬는데 사랑이 무슨 죄길래 모른 척 버려두지만
없어 마지막을 꿈꾸며 정말 난 처음이었어 널 사랑했을 뿐인데 제발 돌아와줘 언제나 내 곁에 이제는 제발 눈을 떠 너만을 바라보면서 혼자선 자신이 없어 그 말이 생각나 그래도 나는 기도해 너무나 깊은 슬픔에 제발 날 지켜줘 도대체 몇 번째야 사랑이 떠나간 게 다시 난 사랑하면 슬픔을 잊어갔지만 이번은 달라 너를 잊을 순 없어 너만은 내게 달라고 그토록 김건모였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네. 자, 이번 주가요, 여러분들, 응급 의료 서비스 주간입니다. 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 Week에서 이 응급 구조대를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호놀룰루 할레 보시면 아마 어제부터 푸른색으로 이 불을 밝힌 모습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가 이 전국의 구급요원들, 응급의료 관계자들 그들의 이제 이 노력과 서비스를 기념하고 인정하고 치하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파란색이 EMS의 Starve Life를 나타내기 때문에 호놀룰루 할레도 푸른색으로 불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호놀룰루 EMS 같은 경우 호놀룰루 응급 구조 서비스 여기 같은 경우 한 25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1년 365일 24시간 이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응급구조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릭 블링지아디 시장도 오늘 이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0시 30분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명을 발표한 블링지아디 시장도 호놀룰루 이 응급구조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한 해 정말 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한 응급구조대를 크게 지금 이 치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번 주 응급구조대 주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번 주 이 주간의 지금 테마는요. 주제는 This is EMS. Caring for our communities입니다. 우리의 정말 지역사회, 이 커뮤니티를 이 돌보는 것,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EMS의 이 사명이다.
이런 임무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일선에서 정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이런 응급구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는 소방대원들이라든가 또 각 병원과 그리고 클리닉들에서 일하시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아마 정말 이 감사한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쓰러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최일선에서 일하던 의료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이들의 지금 노고를 정말 기억하고 치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해봅니다. 자, 어제 이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가 127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최근 지난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항상 이제 두 자리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좀 안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 숫자가 세 자리로 올라서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가 127건이 보고가 됐는데 그중에 103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10건이 마우이, 그리고 3건이 몰로카이, 그리고 3건이 빅아일랜드, 8건이 하와이주 밖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아후에서 사망자도 1명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에 지금 마우이도 그렇습니다만 이 오아후도 이 집단 감염 케이스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치솟은 숫자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안심하시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경고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또 CDC가 마스크와 관련된 규정을 지금 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일선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는 이 백신 접종의 지금 타겟을 청소년과 젊은이들 죄송합니다. 젊은 층으로 지금 바꾸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아후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퀸스와 그리고 하와이 퍼시픽 헬스 이런 지금 기관과 주 교육부 그리고 주 보건국이 손을 잡고 학교 캠퍼스에서 이 백신 접종 클리닉을 열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퀸스가 운영하는 첫 번째 고등학교 클리닉이 이 맥킨리 하이스쿨에서 열렸습니다. 아마 그때 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원래 이제 이 파이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12살 이상이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클리닉이 문을 열자 반응이 뜨거웠다고 그럽니다. 이 퀸스 병원 측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 백신 접종을 받고자 줄을 섰다고 해요. 그만큼 이 관심들이 높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사실 이 교육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가을에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등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백신 접종 클리닉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셔서 이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 워크인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각 학교별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언제 백신 클리닉이 열리는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아마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을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학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백신 접종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하와이 보건부
그 통계를 보면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청소년이 한 5만 5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청소년들 또 젊은 층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집단 면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을 이제 아이들이 하게 되면 이 청소년 스포츠, 지금 이제 팀 스포츠들 시작은 했습니다만 부모님들께서 가셔서 아이들이 연습하거나 게임하는 거를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큰 몫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을에 이제 UH 백신 접종 그 필수 요구 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백신 접종을 이제 이 필수적으로 의무화하는 그런 조항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해본 결과 하와이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또 지쳤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보시면서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각종 보고서를 보면은요, 아이들이 물론 이제 뭐 육체적,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요. 또 이 학습 능력 이것도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걱정들을 하잖아요. 비단 뭐 하와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이제 이 학업 능력과 이 평가 결과가 뭐 일부에서는 처참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교육계에서는 잃어버린 1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이 뒤처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에는 반드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마스크를 벗고 이제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퀸스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모바일 백신 클리닉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제 센트럴 오아우 쪽으로 가서요. 렐레후아와 와이알루아를 포함한 그쪽에서 이제 이 백신 접종 시작할 예정이고요. 하와이 퍼스펙 헬스 역시 앞으로 향후 2주 동안 12개 캠퍼스를 돌면서 이 백신 클리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파이저 백신이 지금은 12살 이상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허가가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이게 6월경에 12살 이하에게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이 날 거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6월에 12세 이하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긴급 승인이 난다면 하와이 주 당국은 바로 이 접종을 이 어린아이들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현정이었습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자, 하와이 주립대 경제연구소가요. 하와이 경제의 빠른 회복을 예측을 해서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하와이 주립대 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이 하와이가 이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이 복귀할 때까지는 정말 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와이 주 경제가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고 예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지금 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역시나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본토에서 이 하와이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 여름 이 여행 시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한 늦여름까지 예전의 한 70% 수준까지는 이 경제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거다라는 그런 예측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회복이 더디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는 하나 아무래도 이제 이 백신 접종이 본토에서는 점점점 이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또 이유로 꼽고 있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해외 여행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꼽고 있는데 하와이도 마찬가지죠. 이 미 국내 여행객들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국제 시장이 문제입니다. 하와이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제 관광객들이 활발하게 이 하와이로 유입이 되어야 이 경제가 재건되는데 큰 힘이 될 텐데 이 국제 시장 회복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정말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측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관광 산업은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고용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하와이 주에 지금 한창 일하셔야 되는 그런 이 노동 인력들이 하와이 주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 인력이 젊은 노동 인력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제 하와이가 물가가 비싸고 또 집값이 비싸고 아이들 교육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들을 찾아서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동 인력들이 근로자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또 이 맞벌이를 하시거나 일하러 나가시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 이런 보육시설이 하와이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뜩이나 모자란 보육시설이 이제는 이 찾기 하늘의 별따기다. 그리고 비용도 워낙 비싸니까요.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노동 인력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와이 경제의 이 정상화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연구조사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이 주 당국과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손을 잡고 이 KK 정신 건강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건강한 정신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통합 영유아 행동 건강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또 도움을 구하시는 가정들에게 이것을 이제 신속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와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도 이제 파트너 중에 그 하나이기도 한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하와이 주 보건부 그리고 이제 다른 비영리 단체들 협회들과 손을 잡고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할 예정인데 사실 이번 달이 이 정신건강 교육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팬데믹이 각 가정에게 재정적인 어려움만 줬던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줬죠.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줬는데 이게 이제 어른들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많은 감정적인 피해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불안감이 점점점 쌓여 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하와이 커뮤니티 재단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하와이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중에서 52%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수면 문제도 겪고 또 이 섭생과 관련된 식사 문제도 겪고 언어 치료도 필요하고 이런 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주 당국이 여러 기관들과 손을 잡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와이안 항공을 통해서 이 티켓을 구입하시려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전에 이 하와이안 항공의 웹사이트와 콜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어려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온라인 예약 시스템 또 이 콜센터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말 동안 상당한 진전은 있었다고 해요. 웹사이트 개선에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예약을 하시기는 아직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안 항공이 고객들에게 지금 이 사과 성명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와이안 항공의 시스템 문제는 요즘 이제 항공사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도 확대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들을 내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태이기도 한데 이 여행 수요가 또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뉴스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2020년이 호놀룰루에서 마약 관련 사망자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한 해였답니다.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하와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는 바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아이스라고도 부르고 크리스탈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이 합성 마약입니다. 지난해 호놀룰루에서 마약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197명이었다라고 지금 그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5년 내 최고 수치입니다. 이 약물 사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1세였는데 가장 어린 나이는 15살이고 가장 많은 나이는 98살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탈, 아이스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48명이라서 정말 압도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크리스탈, 아이스가 하와이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 마약인데, 뭐 다른 마약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요즘 또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마약성 진통제들.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오남용, 이게 또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또 하나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이 마약과 총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약 문제도 마약 문제지만 그게 총기류와 연관이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 호놀룰루 경찰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이 와이키키 그 카이마나 해변에 가시면 이 하와이안 몽크스일이 새끼를 낳아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좀 기울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거북이가 알을 낳는 그런 시즌이 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거북이, 바다거북, 하와이에서는 이제 녹색 바다거북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호누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이 호누가 알을 낳는 그런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저녁에서 이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지 됩니다. 이 바다거북들이요, 하와이 그 해변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아후에만 총 그 58마리가 해변에서 알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 저녁에 걸쳐서 아마도 100개 이상의 이 호누들이 알을 낳는 그런 둥지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다거북들은 연방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바다거북이 그 새끼를 알을 낳고 새끼가 이제 그 해칭을 하는 그런 시기가 보통 이제 4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지 되겠죠. 거북이 알을 발견하시면은요, 최소 10피트 정도는 떨어지셔야 되고요. 당연히 만지거나 이 알을 먹거나 또 바다거북을 쫓거나 하시면 안 되시겠죠. 이 바다거북을 괴롭히거나 이제 방해하는 행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벌금을 무실 수가 있고요. 1년 징역도 처해지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벌금도 뭐 최대 10만 불까지 내실 수 있거든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또 바다 거북의 서식지 인근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트럭이라든가 ATV 운전하시는 거 피하셔야 되고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지 됩니다. 또 불법적인 행위를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시면 DLNR로 전화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즌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이 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바다거북도 마찬가지고 또 산호초도 여러분들께서 조심해 주셔야 되고 몽크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다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의심스러운 행위 또는 반드시 이제 보고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요, 1888-256-9840번으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새로운 미스 하와이의 왕관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왕관의 주인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토요일 밤에 새로운 미스 하와이가 탄생이 되었는데요. 미스 차이나타운이었었던 코트니 초이가 지금 이 수천 달러의 장학금과 함께 2021 미스 하와이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알라모아나 호텔에서 이 대회가 열렸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회가 열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열린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미스 하와이 방송 보시고 싶으신 분들 재방송이 있거든요. 이 프레젠테이션이 앙코르로 있습니다. 5월 23일에 이 KKAI 50번 또는 1050번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쪽도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오늘 끝곡으로 고있습니다. 김범수의 지나간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비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마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별의 끝을.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난 듯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얼마나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가정을 통해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곳이요 기쁨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삶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도 부부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붕괴와 그로 인한 탈선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 국가들 중에서 저출산율, 부부 이혼율, 해외 입양,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정위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가정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은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녀와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나누어지는 행복의 쉼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랑의 빛을 띤 아빠의 표정입니다.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요리하는 엄마의 기쁜 얼굴입니다.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가슴과 땅처럼 다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서 자녀들이 인생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과 관용 속에 상처와 아픔은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어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곳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사랑의 공감과 배려 속에 내일의 희망과 꿈이 있으면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곧 작은 천국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